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진보, 좌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미국의 이공계 테크놀로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공대생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알면 알수록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좌파, 우파 이 개념 자체를 학교에서 배우면은 되게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일반적인 인문학이나 정치학에서 말하는 좌파와 우파는 기본적으로 그 서술하는 서술자의 입장이 좌파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좌파, 우파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좌파 입장에서 좌파적으로 세상을 보는 뷰로 이 좌파는 이렇다, 우파는 이렇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 교육,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세뇌를 당하냐면, 좌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파는 굉장히 나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면 그 책을 쓰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좌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를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로 먹고 사는 비즈니스인데 자기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을 막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좌파 우파 개념을 책으로 배우면 그냥 좌파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미국이라는 세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회를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건국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개신교 세력, 청교도라고 불리는 개신교들이 건국한 땅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시스템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 반하는 반개신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혹은 사탄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게 이제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문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설명하면은, 그래서 좌파적으로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인문학, 즉 휴머니티란 말이 뭐냐면,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뿌리예요. 르네상스의 정신이 뭐냐면, 그동안 서구 사회가 너무 신 중심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인간을 얘기할 때 신 얘기 좀 그만하자. 오로지 인간, 무신론적으로 인간만 바라보자. 반기독교적인 사상, 요게 바로 이 휴머니티,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에 너무 이렇게 심취하면은 그냥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문학을 배우면 세상을 많이 알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더 모르게 됩니다. 그게 좌파 진보로 뇌가 편향돼 버려요. 왜 그런지 이제 원인 설명드렸죠. 네. 인문학자들 대부분 무신론자이거나 반기독교 혹은 사탄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건국 이념이기 때문에, 자,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이 쭉 다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늘은 그 미국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좌파 우파를 설명하냐면, 이 좌파는 그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우파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문학이 말하는 거는 좌파적 생각은 사회주의적인 생각, 우파적인 생각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인문학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 뷰 자체가 여기서 지금 신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뷰 자체가
무신론적인 뷰인 거예요. 요 뷰 자체가 휴메니티, 즉 인본주의적인 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요 개념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학교 책에서 배운 좌파 우파 개념으로 세상을 보면은 미국이 전혀 안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미국은 성경을 바탕으로 건국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나 법 체계가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미국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적 가치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오른쪽 왼쪽 계속 되게 많이 나와요. 오른쪽 왼쪽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은 오른쪽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단어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임명할 때 신체의 오른쪽에 마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좌파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좌파는 유래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의회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개념 자체가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약간 뭐랄까 양심의 가책, 약간 뭐랄까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좌파가 반성경적이라는 얘기를 인문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교 책으로만 좌파 우파를 접하는 한국 분들은 이 좌파 우파 개념을 자꾸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은 우파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좌파는 우파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파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좌파인 거예요. 그래서 우파를 그래서 컨저버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컨저버티브 뜻은 보호한다, 보관한다, 보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수. 그 뜻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의 보수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좌파를 리버럴이라고 하죠. 리버럴 뜻이 뭐냐면 자유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이게 정말 이렇게 막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막 인권이 향상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 즉 반기독교 사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가지고 보면은 이 좌파 우파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미국의 좌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한 대형 좌파 신문사에서 나온 뉴스예요. 어떤 게 나왔냐면 한국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한국을 어떻게 칭찬했냐면 한국의 반도체는 인공지능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다. 특히 한국의 메모리 산업이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대형 좌파 신문사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좌파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좌파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적인 좌파 우파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한국산 메모리가 중요하냐 라고 치면은 사실 메모리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좀 보면 돼요. 자, 봐봐요. 왜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메모리가 필요하냐면 하드디스크에 대량의 매스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이걸 머신러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드디스크에서 바로 읽어가지고 이 GPU로 머신러닝 하기에는 이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 하드디스크 자체가
뭐 아무리 SSD를 쓴다고 해도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먼저 메모리, 즉 D램에다가 로딩을 한 후에 D램에 있는 거를 이제 GPU가 읽어들면 되죠. 근데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있는 D램에서 읽어들면 또 병목 현상이 있어요.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GPU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새 나오는 기술은 GPU 칩 위에다가 바로 메모리를 스태킹 해버려요. 그러니까 GPU 칩, 실리콘 칩 바로 위에다가 그냥 PCI 익스프레스 쌩 까고 그냥 바로 D램을 그냥 붙여버려요. 그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여기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시스템 그 자체예요. 메모리는 사실 부가적인 거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의 그 결합물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기술은 기술적인 완성도가 낮고 싸구려 반도체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미국은 자꾸 이걸 이렇게 뻥뻥 띄우냐? 지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야. 지들이 저부가 가치의 노동집약적인 반도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 시스템 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서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유닛 하나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납품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부가 가치고 돈도 안 돼요. 고생만 하고. 근데 미국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외국에서 사오겠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메모리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미국은.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서.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기술의 특허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벌어야지 10만원에서 20만원을 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푼돈 버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국이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필요는 하잖아. 필요는 하니까 그렇게 한국을 요즘 뻥뻥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좌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결국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해서 미국이 하기에는 좀 돈이 안 되지만 귀찮고 노동집약적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필요한 일들을 이제 해외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외 공장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게 이게 좌파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결정체를 뭐라 그러냐면 세계정부주의라고 합니다. 세계정부주의의 뜻은 뭐냐면, 자, 그냥 정부라 하면은 미국 안에 있는 정부가 미국 안에 있는 시설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근데 왜 세계정부라고 하냐면 이렇게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세계 곳곳에 공장을 지어놓고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외국이지만 마치 미국의 일부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 미국 좌파 진보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세계 정부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좌파들을 다른 말로 세계 정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봐봐요. 학교에서 인문학에서 배운 좌파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모순되는 거잖아요. 세계 정부를 완성한다는 결국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좀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좌파들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좌파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을 비판하고 노동자를 옹호하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오히려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오히려 그 좌파들, 한국 좌파들이 비판하는 그 모습을 미국 좌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갔나요? 한국 좌파들이 미국을 뭐라고 비판하나요? 미국은 제국주의자들이고
그 제국주의를 가지고 그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한다 하는 게 이제 그 한국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정의에 의하면 미국 좌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적으로 배우는 좌파는 뭔가 그 반자본주의적인 거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이 개념으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배우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 세상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 그러니까 원래 좌파 우파가 나온 개념이 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 가치를 보수하면은 그게 보수 우파고, 반성경적이면 좌파. 진보라는 건 결국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원뜻을 잘 알면은 이 세상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학에서는 이걸 설명을 못해요. 왜 설명을 못하냐면 자기들이 좌파라서 그런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대부분 좌파예요. 그래서 좌파 중심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뿌리는 좌파가 아니거든요. 뭐 소련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뭐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뿌리는 좌파기 때문에 이 뭐 북한이나 소련, 뭐 러시아, 뭐 중국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좌파 이데올로기를 설명 가능하지만 미국을 설명하긴 힘들어요. 미국은 뿌리가 좌파로 건국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좌파 이데올로기, 좌파가 묘사하는 좌파 우파 개념의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미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선 절대로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냥 미국을 보는 정확한 법을 알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좌파 우파를 설명하면 미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져요. 미국에서 모든 일이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한국인인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유교적인 정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시아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항상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나 뭐 옛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이 북한이 이 한반도를 굉장히 선동을 잘 하고 선동을 되게 잘 당해요. 그 원래 한국이 가지고 있던 그 조선인 민족주의가 약간 그게 사상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반미에 쉽게 선동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은 이 좌파적인 이 뷰로 미국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미국이 안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좌파가 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그 아시아인이라는 소수인종이고, 거기다가 한국인이라는 소수인종이고, 그리고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 자체가 이제 반성경적인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좌파 진보 사이드에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와 전통과 뿌리와 사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뭐가 잘 안 돼. 아시겠죠? 미국을 바라볼 때는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은 대부분 개신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을 바라볼 때 미국이 쭉쭉쭉쭉쭉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좌파가 하는 일은 그래서 세계 정부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계 정부를 완성하는 게 반기독교적인가? 그걸 설명해야 이제 왜 미국 좌파들이 세계 정부를 완성하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시대가 적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을 하셨죠. 첫 번째 오셨던 게 그 시점을 가지고 인류가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아노 도미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 그거를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가 성경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 바라보고, 서구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를 가르는 개념, 그게 결국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탕으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역사 해석 자체를 성경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히스토리가 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미국이 안 보이고 역사가 안 보이고 세계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한국 사람들이 읽는 인문학 서적 보면 항상 반기독교적인 것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문화가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문화를 이제 바라볼 때는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왜 반기독교적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돼 있어요. 즉 세컨드 커밍이 예언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때가 이제 종말의 타이밍이죠. 종말의 타이밍이 가까워올 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은, 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경제를 통합하는 거대한 국가가 들어설 거라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